2026년 4월, 일본이 60년 가까이 지켜온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려놓았다. 무기 수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한 것이다. 하나의 원칙이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 파장이 시장에 닿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원칙의 출발점은 1967년이었다. 당시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공산권, 분쟁 당사국, 유엔 결의 위반국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수립했다. 이후 이 원칙은 사실상 모든 국가를 향한 전면 금수로 굳어졌고 수십 년간 일본 방위 산업의 공식 한계선이 됐다. 첫 번째 균열은 2014년에 생겼다. 아베 신조 내각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통해 일부 동맹국과의 방산 협력기를 열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완성형 무기 수출은 여전히 제한됐다. 그리고 2026년 4월, 남은 벽마저 허물어졌다. 규제 완화는 중고 무기의 해외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 논의와도 맞물려 진행됐다. 역사적 전환의 무게를 가늠하는 데는 숫자 하나면 충분하다. 1967년부터 2026년까지 약 59년. 이 긴 시간 동안 일본 방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내부에 축적하면서도 그것을 해외 시장에 내놓지 못했다. 이제 그 축적이 출구를 찾은 것이다. 방산업계와 언론에서 한일 방산 경쟁 격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맥락에서다. 일본이 무엇을 팔 수 있는지는 이미 증명됐다. 2026년 4월, 미쓰비시 중공업은 호주와 7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적이다. 규제 완화 선언과 거의 동시에 나온 첫 대형 계약이 일본 방산 수출의 실질적 시작을 알렸다. 70억 달러. 이 수치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이 2023년 한 해 방산 수출로 거둔 수익이 110억 달러였다. 일본이 단 하나의 계약으로 그 규모의 63%에 달하는 금액을 첫 수출로 성사시킨 것이다. 시작이 이렇다면 이것이 단순한 신호탄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를 물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가능 품목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함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잠수함은 세계적 기술 수준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항공기, 미사일 분야로의 수출 확장 방향도 명확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함정, 항공기, 미사일은 K방산이 수출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품목과 정확히 겹친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SIPRI 통계 기준 한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2.2%로 10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비 4.9% 성장한 수치다.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방산 수출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3년 방산 빅사의 수출 수익은 39% 증가한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잔고는 미래를 읽는 지표다. 한국 방산 빅사의 수주잔고는 SIPRI 기준 731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이 수치는 계약 기준이며 실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은 사업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도 약 91조 원의 수주잔고가 집계된 것으로 보도됐다. 쌓아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것이 경쟁이 강화되는 환경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다. 한국 방산이 이 위치에 오른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빠른 납기,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의 우호적인 계약 조건이다. 폴란드, 호주,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가 선택받은 배경에는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구매국 입장에서의 실질적 편익 계산이었다. 이제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 함정 분야에서는 단기 경쟁이 가시화됐다. 호주 호위함 사업이 그 첫 사례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의 나토 비회원국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공략하는 시장이다. 서방 동맹체계 안에서 방산 구매를 늘리려는 국가들이 선택지를 넓히고 있고 그 선택지 위에 이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일 방산 수출 경쟁이 실제로 겹치는 품목과 시장을 비교해보면 구조가 더 명확해진다. 함정은 현재 가장 직접적인 충돌 지점이다. 미사일 분야도 경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기 분야는 좀 더 복잡하다. 현재 FA-50이 경쟁 중인 경공격기 세그먼트와 일본이 추진 중인 고성능 전투기 사업은 가격대와 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항공기 분야의 중장기 변수는 GCAP입니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3국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차세대 전투기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일본은 영국의 예산 문제로 계약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규제 완화를 가속하며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GCAP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양산과 수출 시점은 불확실하다. GCAP와 FA-50과 직접 경쟁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성능 5세대급 전투기와 경공격기는 운용 목적과 가격대 모두 다른 시장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GCAP를 통해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한다면 한국의 차세대 항공기 수출 전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계산에 들어와야 한다. GCAP 내부 사정도 단순하지 않다. 이탈리아는 일본이 사업에 뒤늦게 수출 의도를 드러낸 것에 반발했고 영국과의 기술 공유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보도가 있다. 3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렬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GCAP의 수출 경쟁력이 당장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변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위치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K방산의 납기 경쟁력과 기술 이전 조건은 구매국 정부 입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선택 이유다.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수출 공급망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 한국이 수주 잔고를 납품 실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계약을 확대할 수 있는 시간도 존재한다. 경쟁 외에 다른 계산도 있다. 일부에서는 한일 방산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부품, 소재, 기술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을 연계하는 구조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 협력 사례나 정부 간 합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협력이 가능성으로 거론되는 것과 그것이 실제 전략으로 작동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결국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하나다. 단기에 실제로 겹치는 시장과 중장기에 변수가 될 시장을 혼동하지 않는 것. 함정 분야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GCAP 전투기가 K방산 항공기 수출에 주는 압력은 2030년대 이후의 이야기다. 두 시간대를 같은 긴장감으로 다루면 전략도 대응도 흐려진다. 한국은 2030년 세계 방산 수출 4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현재 10위에서 4위로. 그 목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 이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다. 일본의 규제 완화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정확히는 경쟁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다.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강점으로 싸울 것인지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60년 가까이 쌓아둔 기술이 이제 시장으로 나왔다. 그 상대가 처음부터 거대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K방산 역시 빈손으로 이 국면을 맞이한 것이 아니다. 731억 달러의 수주 잔고, 세계 10위의 위치,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계약 실적. 경쟁이 강해졌다는 것은 동시에 이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K방산이 쌓아온 것은 숫자만이 아니다. 이제 그 숫자가 더 많은 경쟁자 앞에서 검증받는 시간이 시작됐다. 이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브리프도 함께 해주세요.